예상치를 뛰어넘는 경기 화랑, 무조건 예상치보다 되게 실제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야, 이제 이건 사실 침체는 말이 안 된다. 경기가 침체도 않을 텐데 왜 우리가 자산 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해? 더 세게 질러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향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연준이 안 움직일 거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 기업의 마진율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비관론자들은 비싸다. 낙관론자들은 앞으로 이익 많이 늘어날 텐데 뭔 걱정이야. 지금 S&P 500이 19배도 되게 높은 거거든요. 지난 20년간 그 평균 거래 중에 최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빅테크들만 빼서 보면 거의 30배 정도 됩니다. 초대형 기술주들의 2024년 예상 EPS. 이 보시면 차트가 우상향하는 게 2014년도 EPS에 우상향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표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지표가 요즘 좀 잘 나오죠? 맞습니다. 최근에 화두는 결국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소위 이제 경기 화랑 느낌.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지난 1년간 주된 화두가 이게 침체가 언제 오느냐 이슈였는데 이게 이제 롤링 리세션에서 롤링 익스텐션, 그러니까 뒤로 미뤄졌는데 오히려 확장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요즘에 디베이트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고자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보시면 이게 뭐냐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그래갖고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값보다 실제치가 더 나오면 이제 위로 플러스로 가고 덜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2, 3월을 지나면서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이 좀 강했고요. 뭐 주택 가격이나 내구재 신규 주문이나 뭐 많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상치보다 되게 실제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 이건 사실 침체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확장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사실은 기대감. 그러면 경기가 침체도 않을 텐데 왜 우리가 자산 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해? 더 세게 질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 또는 이미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고 와도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자신감들을 주고 있다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 투자자들은 늘 낙관론자고 이코노미스트 채권 투자자들은 늘 비관론자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려면 침체가 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채권은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학들의 추정치가 매번 지금 뭐 한 2년째 틀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도 좀 여전히 좀 틀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1분기 그 GDP 예측 추정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1분기는 지났고 이제 2분기 추정치가 원래는 작년 말 올 초만 해도 마이너스 역성장에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러면 2분기 침체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3분기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지금 역성장 쭉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제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도 이제 침체는 안 온다. 하지만 4분기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분기부터는 올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거 양치기 소년 아니야? 이게 늑대다 했는데 늑대는 안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잡아먹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롤링 이펙트 지금 시장의 그런 코로나의 그런 많은 재정 효과가 뒤로 이연되면서 나타난 효과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측 차트 보시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급성장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질을 보면은 늘지는 않아도 적어도 줄지도 않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 좋다,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 표가 그 옆으로 가고 있는 게 실질 소매 판매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명목이 아니라 실질 지표.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늘지는 않지만 옆으로 유지는 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잉여 저축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내다가 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4, 4분기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바닥 날 거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직은 거기서 잘 꺼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왼쪽 같습니다. 표도 보면은 진짜 3개월마다 딱딱 마이너스 된 거를 뒤로 3개월씩 밀었네요. 예, 그러니까 뒤로 지금 계속 지어야 되면 계속 미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하지만 또 포기는 안 해요. 침체는 올 거다. 그러네요. 이게 2분기부터 마이너스 난다 그랬는데 2분기 마이너스 안 나니까 3분기로. 근데 3분기로 할 때 지금 할 때는 3분기 그러니까 다음 3개월은 아니고 꼭 그 다음이 된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왜 그럼 이분들이 포기를 못 하느냐? 네, 이유가 있겠죠. 예, 예. 가장 장기적으로 그 시장의 경기 침체를 예측을 잘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뭐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 뭐 설왕설래가 많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되는 자료인데 뭐 어디든 많이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장단기 차를 대표적으로 가장 보조 보는 게 3개월물하고 10년물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게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많이 금리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짧게 있는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제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 네, 예, 예.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돼서 네. 지금 이 폭이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는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훨씬 높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근데 네. 그 폭이 지금 보시면은 지난 30년 수준에서 넘어서 거의 1970년대 수준까지 네. 엄청나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이 지난 1년간 500bp를 올리는 역대급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충족적 결과, 자기 충족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진짜 잘 되는 거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 진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사실은 지금 상황은 약간 자기 충족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제학자들의 그 우려,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예측이. 실제로 연준이 지금 저번에 FOMC에서 6월 달에서는 멈췄지만 지금 7월 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거의 70% 넘게 굉장히 높고 어제 ECB 그 스페인 포럼에 가서도 자기가 상당히 지금 하반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두 번. 예, 심지어는 그걸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갈 거다. 네. 이제 왜냐면 거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정도로까지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은행들 같은 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빌려줘 갖고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빌리는 돈은 비싸고 내가 빌려줘야 되는 돈은 싸게 빌려줘야 되니까 역마진이잖아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역마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경기에서 바람을 빼는, 힘을 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지연 효과는 이전에 쌓아놓은 돈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장단기 금리차에 기반해서 경기 침체가 12개월 내에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 건데 지금 가장 최근께 보시면은 70%가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죠. 예, 이게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린 대로 1980년대, 70년대 수준의 그런 높았던 그런 그 경기 침체 확률하고 거의 유사하다. 과거엔 이거보다 낮았을 때도 다 침체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사실은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우리가 혹시 착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너무 낙관론으로 가는데 시장은 상당히 지금 낙관적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뒤통수를 맞으면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경제학자들이 이유 있는 반항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약간 변명 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 뉴욕 연은 이거는 국채 스프레드만 갖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딱 그것만 갖고 그것만 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예, 어쨌든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떤 그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 뭐 이런 것도 거의 거의 100% 지금 침체를 알리고는 있거든요. 다른 그건 한 10가지 변수 갖고 하는 뭐. 그것도 경기 침체 예측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소비 쪽이라든지 소비자 신뢰라든지 뭐 이런 쪽도 최근에 보면은 다 잘 나오고요. 기업 실적도 그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런데 침체 얘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유 있는 근거를 대면서 하고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탑다운 어프로치에서는 기업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네. 얘기하고 있고 바텀업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그 기업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익 나쁘지 않아 이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 네. 이제 다음 차트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장기 차트죠. 이것도 한 20년 넘은 네. 미국의 이제 ISM 제조 PMI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보통 미국의 기업 이익 순이익 마진 원래 지금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제가 전에 와서 그리드 인플레이션, 탐욕 네,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소비자들이 잘 사주니까 여유가 네, 있어서 예, 예. 거기에다 계속 전가해서 마진을 되게 높게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예. 가격을 높이다 보니까 볼륨은 안 늘어나는데 가격을 높이니까 네. 마진이 유지가 네, 됐었는데 예. 이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PMI가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따라 내려가더라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 버티고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적어도 PMI가 가리키는 것은 아래로 이제 마진이 줄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향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연준이 안 움직일 거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 기업의 마진율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건 하나도 그러니까 마냥 좋은 건 없다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꼭 반대편에 나쁜 것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PMI가 뭐죠? PMI라는 거는 네. 각 기업의 이제 구매자 관리라고 해서 거기서 뭘 네. 사들이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전원달보다 뭘 더 살 거야, 덜 살 거야. 전달보다 좋았어, 나빴어. 네. 이걸 갖고 이제 만드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인가요? 그렇죠. 이건 이제 네, 소위 예.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러죠. 네, 예.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하락한다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방향성 자체는 네.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이제 또 다른 또 지표를 제가 갖고 네. 왔는데 이게 이제 모기지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입니다. 네. 역계열이에요. 이제 이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 떨어진다는 의미고 내려간다는 거고 아, 예, 그렇군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주황색인데 이게 21개월 선행한 지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하고 S&P 500의 선행 EPS하고 모양이 아주 피터블 하죠. 아주 네.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제가 저도 못 믿어서 2008년 이전에 2000년부터도 한번 맞춰봤는데 네. 똑같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째 그러니까 이거 워킹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 6%대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결국은 모든 데에 이제 사실 영향을 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악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인가에 발표됐죠. 페드의 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미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익률 하락, 그러니까 그 소위 금리 하락 첫 번째, 그다음에 텍스 레이트 하락 두 가지가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한다. 그 두 가지로 거의 절반의 이익 증가를 설명한다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율도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예,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세율을 조금씩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 차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 차트 만드는 게요. 저기 이제 선이 두 개가 있는데 모기지 금리가 더 많이 나가 있고 그렇죠, S&P가 그렇죠. 뒤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은 거에다가 S&P를 뒤로 뺀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뺀 겁니까? 21개월입니다. 21개월. 네네. 그 21개월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가장 맞게 피터블에 그려 보니까 21개월이더라.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 그래프 말하는 건 한 20개월 정도 지나면 영향을 미치더라. 이제 이런 계산을 거죠. 해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21개월 지나면 내려오지 않겠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의 상반기 동안 희망이랄까요? 네네. 스타랄까요? 이렇게 잡고 있었던 부분이 빅테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AI와 함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들 이제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비싸다. 네. 낙관론자들은 앞으로 이익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죠. 뭔 걱정이야. 이제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S&P 500이 19배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네. 네. 지난 20년간 그 평균 거래 중에 최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빅테크들만 빼서 보면 거의 30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붉은색인데요. 지금 상당히 사실은 30배라는 거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 보면 매우 비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이것이 소위 정당화되려면 올해는 몰라도 내년도의 이익은 꽤 많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 좀 합당해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초대형 기술주들의 2024년 예상 EPS 여기서 엔비디아는 빠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라갔고요. 근데 이거 지금 몇 개입니까? 이 빅테크 중에? 여기 한 8개, 9개 정도 되면 애플, 예. 마이크로, 뭐 예.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메타, AMD, 오라클, 인텔 뭐 이런데 엔비디아만 빠졌다 보면 예, 되겠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확실히 좀 줌을 많이 받으니까 대신에 거기 한 50배 거래되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보시면 차트가 우상향하는 게 2014년도 EPS에 우상향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오히려 내려온 것들도 꽤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거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자신 있게 내년도 이익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원래 이제 이익 예상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먼저 앞서갔고 기대감 때문에 아직은 내년도 이익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경제학자들 탑다운에서 얘기하는 이 감소에 대한 우려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모든 게 다 같으면 모든 게 다 같을 때 이자율이 5%인 거하고 1%인 상황이면 이자율이 5%로 높으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EPS도 그 멀티플도 더 낮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5%일 때 이 멀티플은 낮고 1%일 때 높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자율이 높잖아요. 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을 수가 없고 사실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예. 그리고 이 어닝에도 아까도 패드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난 30년간 이익 증가의 40%를 금리 지속적인 하락 네. 이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멀티플로 보면은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레벨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네.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직접 자료를 네. 그래프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논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아주 오늘도 함께. 색깔도 다양하고. 네. 하나 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